오늘 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버텨오셨지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간 날인 것 같아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그 무게가 남아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한 마음, 까닭없이 밀려오는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안고 하루를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은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조용한 밤 안에서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이겨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으시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다가 조용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가라앉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밤 우리는 잠시 함께 앉아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는 마음에서 온다고, 손을 펼치면 거기에 비로소 편안함이 찾아온다고,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놓아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삶을 더 가볍고 평안하게 만드는지 오늘 밤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몸의 힘도 조금 빼시고 그저 이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 조용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가?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져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날에도 어디선가 불안이 밀려오고 좋은 날에도 괜히 걱정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거운 것은 꼭 삶이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마음이 무거운 것은 뭔가를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끌어다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달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낮에는 그나마 바빠서 잊고 지냈는데 조용한 밤이 되면 그 생각들이 하나씩 고개를 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자식이 잘 살 수 있을까? 혼자가 되면 어떻게 버티지? 이런 걱정들은 밤에 유독 더 커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문제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섭섭하고 연락이 와도 짧으면 또 섭섭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지 않는 자식을 보며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때로는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 마음속에서의 짐이자 자식에게 전해지는 무게이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건강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쑤시고 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혈압약, 당뇨약, 무릎약을 한 주먹씩 챙겨 먹는 날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도 큰 그늘을 들이웁니다. 서운한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차갑게 대할 때, 형제나 친척 사이에서 생긴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쌓인 말 못할 서운함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이 어딘가에 걸려 가라앉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누구는 외국 여행을 다녀왔다 하고, 누구는 자식이 큰 회사에 다닌다 하고, 누구는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 하면 괜히 내 인생이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가족을 사랑했고 삶을 소중히 여겼고 뭔가를 지키려 애썼다는 흔적입니다. 다만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뭔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삶을 내던지는 것처럼, 체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집착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잠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주 무거운 짐을 두 손 가득 들고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짐을 들고 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집니다. 숨이 차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굽어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말합니다. 그 짐 좀 내려놓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을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짐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내려놓고 쉬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걱정을 조금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자식에게도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불안이 하루 종일 나를 갉아먹는 것을 조금 멈춰보자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를 다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비움이란 손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놓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손에서 놓으면 내 삶에서 그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놓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 있되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내가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루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일은 조금 줄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돈 걱정이 내 하루의 모든 숨을 조여오는 일은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몇 년씩 붙들고 앉아 나 스스로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은 조금 멈춰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하루가 더 고요해집니다. 하루가 고요해지면 몸도 덜 피로해집니다. 몸이 덜 피로해지면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움의 힘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는 것은 비로소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를 쉬운 말로 풀어주는 시간. 불교의 오래된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외우며 마음의 지혜를 얻어온 경전입니다. 그 금강경 안에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요. 한자로 된 말이라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무주상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결과에도 너무 깊이 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베풀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내가 준 것을 기억하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주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보시라는 것이 꼭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보시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조금 기다려주는 마음도 보시입니다. 이해하려고 애써보는 마음도 보시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도 보시입니다. 상대의 사정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마음도 보시입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보시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를 하고 나서 그것에 집착하는 데서 생깁니다. 내가 해준 것을 기억하며 상대가 갚아주기를 기다리거나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내가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고 나면 그냥 두어라. 베풀고 나면 그것에 머물지 마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며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내가 해준 것에 대한 기대와 실망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배우자에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억울함, 친구에게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차갑게 돌아오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나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무주상보시의 정신은 그 기대와 집착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것을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며 그것이 오지 않을 때 상처받는 일을 조금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베풀고 그냥 두는 것, 주고 놓아주는 것,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쉬운 말로 풀어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께도 그냥 하나의 삶의 태도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해준 것을 조금 잊어도 됩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을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 걱정을 조금 놓아야 부모 마음도 삽니다.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청년이 되면 취직은 될까 연애는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고 결혼하면 살림은 잘 꾸려가나 손자 손녀는 잘 크고 있나 걱정합니다. 자식은 커가지만 부모의 걱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저녁이 되어도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쓰입니다. 문자 한 통 보내고 싶지만 또 연락한다고 귀찮아할까봐 참고 있다가 결국 밤새 잠을 설칩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의 직장 걱정을 하다가 자식네 집 전세금 걱정을 하다가 손자 교육비 걱정까지 이어집니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여유도 없이 자식 걱정으로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는 이유로 밤마다 한숨을 쉽니다. 저 나이에 혼자인데 나중에 어떡하나? 내가 없어지면 누가 곁에 있어줄 것인가? 그 걱정이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식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밤새 걱정한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숨을 쉰다고 해서 자식의 외로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걱정은 결국 누가 짊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이, 내 잠이, 내 하루가 그 걱정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에게도 자식 나름의 고민과 노력과 길이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치게 무거운 걱정이 되어 내 하루를 다 잠식해버리면 그것은 나에게도 힘들고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을 응원하되 자식 인생의 무게를 내가 대신 지려하지는 마십시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가슴 깊이 품으시되 그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변해 내 밤을 무너뜨리게 두지는 마십시오. 어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밤새 울고 나면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울어도 자식 삶은 안 바뀌더라고. 결국 내 눈만 붓고 내 몸만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 기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해서 자식이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로,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밤에 조금 더 잘 주무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걱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쥐어보자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안에 나 자신도 조금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에 내 오늘 하루도 조금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식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 걱정을 내려놓을수록 오늘의 숨이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걱정 중 하나가 돈 걱정입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한가?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자식에게 손 벌리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걱정이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물어뜯게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좋은 날씨가 와도 즐겁지 않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집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걱정이 먼저 눕습니다. 돈 걱정이 현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돈 걱정의 안개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절약하고 또 절약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지만 정작 그 돈으로 뭘 하는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생각할 틈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손자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미 미래의 걱정 속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은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기로, 통장 잔액이 아니라 오늘 함께 밥을 먹은 사람, 오늘 바람이 좋았던 시간, 오늘 몸이 그나마 움직여준 것, 오늘 마신 따뜻한 물 한 잔. 그렇게 작은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돈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살피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올지 모를 공포를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다가 오늘 하루를 다 잡아먹게 두지는 마십시오. 넉넉함은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마음의 사용법에도 달려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지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사는 마음,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함을 찾는 눈, 이런 것들이 생기면 돈이 조금 적어도 마음은 훨씬 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의 공포가 현재를 다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일부입니다. 걱정 속에서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오늘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오를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깨가 뻐근할 때, 거울을 보다가 낯선 얼굴과 마주칠 때, 병원에서 들어본 적 없는 병명을 처음 듣게 될 때,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출렁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밤은 유독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통증이 있는 날은 그 아픔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어두운 밤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약을 꾸준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지나쳐서 하루의 모든 감각을 병 생각으로만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 모두를 더 힘들게 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몸이 더 긴장합니다. 몸이 긴장하면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더 아프게 느껴지면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악순환 속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립니다. 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힘든 시절도 슬픈 날도 고단한 계절도 다 함께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마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 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몸과 마음 모두에 따뜻하게 작용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몸이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것이고 그 세월을 함께 버텨온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되 두려움이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조금 느려진 발걸음도, 조금 굽어진 허리도 오랜 세월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쓰다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내 몸에 대한 가장 좋은 치유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 몸에게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서운한 관계를 다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살다 보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차갑게 대했을 때, 형제나 친척이 내 말을 오해했을 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른다고 느껴질 때,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줬을 때, 그 순간의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맴돌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20년 전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말은 아직도 살아서 마음을 쿡쿡 찌른다고. 어떤 분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생각이 아직도 종종 난다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명절에 내 편 대신 처가 편을 더 챙긴다고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섭섭하다고. 이런 마음들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은 진짜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서운함을 오래오래 붙잡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의 이유로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서 그 상처를 계속 들고 다닙니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계속 그 상처의 자리에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것에서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까이 지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그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저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겠지. 나도 그 상황에서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다면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릴 수 있습니다. 비교와 체면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더 해줬는데 받지 못했다는 느낌, 내가 더 잘해줬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이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잠시 내 마음 바깥에 두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서운함을 내 마음에서 조금 내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를 놓을 때 비로소 오늘 밤이 고요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후회가 찾아옵니다. 낮에는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생각들이 조용한 밤에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식에게 더 잘해줄걸? 조금만 더 일찍 건강을 챙길걸? 그 사람한테 좀 더 잘해줄걸? 내 인생도 좀 챙겨볼걸? 이런 후회들이 밤을 더 길게 만듭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 후회가 더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고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여유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한계 속에서, 그때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아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처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삶의 과정입니다. 어느 시간에나 우리는 그 시간의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알면서 일부러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방법이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도 됩니다. 과거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오늘 내가 배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오늘 내가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물으면, 오늘 내가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곧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오늘로 채우는 일입니다. 과거를 고칠 수는 없어도 오늘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바꾸는 것에서 내일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기 용서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없애거나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살아왔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조금 덜 미워해도 됩니다. 나는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충분히 버텨왔습니다. 충분히 사랑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밤 조용히 인정해 주십시오. 후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를 조금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오늘 밤이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비울수록 들어오는 복덕의 비밀. 복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좋은 일이 떨어지는 것, 로또가 되는 것, 자식이 갑자기 크게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덕은 그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있습니까? 눈에는 어떤 빛이 있습니까? 말투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눈빛이 온화합니다. 말이 따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곧 복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줄어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줄어드니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줄어드니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서운함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교가 줄어듭니다. 남이 나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에 매이지 않으니 내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듭니다. 꼭 이래야 한다, 꼭 저래야 한다는 마음이 줄어드니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유가 들어옵니다.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감사함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삶의 복입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자식이 보내온 짧은 문자 하나에 기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이 봄바람을 맞으며 그냥 걸을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이런 작은 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복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삶의 결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같은 날을 살아도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더 맛있게 먹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더 따뜻하게 나눕니다. 이것이 비울수록 들어오는 복덕의 비밀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평안과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말년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5가지 비움의 습관. 이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비움의 습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오늘 해결되지 않은 일을 침대까지 가져가지 않는 마음. 하루 종일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침대까지 가지고 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걱정이 걱정을 낳습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일은 오늘 밤 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침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문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잃고 내일 더 피곤한 몸으로 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해보십시오. 침대에 눕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해결되지 않은 것들아, 너희는 여기까지만이야. 내일 일어나면 다시 만나자. 오늘 밤은 내가 쉬어야 해. 이것이 억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이 멈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달래다 보면 조금씩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오늘의 걱정은 오늘에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침대는 쉬는 공간입니다. 걱정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미리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자식 걱정을 오늘 밤만큼은 부처님께 맡겨보는 마음.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밤도 자식 생각에 마음이 쓰이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이 걱정을 잠시 맡깁니다.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하늘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내 마음보다 더 큰 어떤 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잠시 내 손 밖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길을 내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식이 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그 믿음에 기대어 쉬어가십시오. 부모가 쉬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식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몸을 미워하지 않고 조용히 쓰다듬는 마음. 오늘도 몸이 힘들었지요. 어딘가 아팠거나 쑤셨거나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내 몸에게 잠깐 말을 건네보십시오. 손을 천천히 가슴에 얹고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해보십시오.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내 폐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해주었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많이 힘들었구나. 고마워라고 해보십시오. 내 몸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조금 더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여길 수 있다면 몸도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내 몸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따뜻한 말이 오늘 밤 내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줄 것입니다. 넷째, 서운했던 사람을 마음속에서 잠시 놓아주는 마음. 오늘 하루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하지 않은 자식, 차갑게 대한 친구, 이해받지 못한 배우자,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된 서운함. 그 사람들을 오늘 밤 마음속에서 잠시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잠깐 비워두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오늘 밤은 내가 쉬어야 하니까 당신도 잠시 여기 두고 갈게요라고. 이것은 작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서운함을 붙잡는 것은 내가 손해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손해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5째, 오늘 하루 버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마음. 마지막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정말 잘 버티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셨고 밥을 드셨고 하루를 살아내셨습니다. 걱정하면서도 버티셨고 아프면서도 일어나셨고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오늘 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정말 고생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이 말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가 대단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은 충분히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서 위로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과 함께 오늘 밤을 마무리하십시오. 비울수록 채워지는 것은 결국 평안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음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비운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고 자식 걱정과 돈 걱정과 건강 걱정과 서운한 관계와 오래된 후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울수록 삶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에 평안이 들어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움은 공허가 아닙니다. 비운다고 해서 삶이 텅 비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에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붙잡지 않을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착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쥘 때, 손에서 힘이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숨을 깊이 쉴 수 있습니다. 말년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을 편안히 놓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쉬어도 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어도 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은 그냥 쉬어도 됩니다. 눈을 감으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하루가 이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